자, 헌재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재명 물러가라 이렇게 뭐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약속이나 한 듯이 공격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국힘 쪽에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대요. 이재명 대표가. 정계 은퇴해야 된대요. 누구 안철수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안철수 의원도 얘기했고요. 오늘 권영세, 권성동, 신동욱, 나경원, 강승규, 김문수,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원희룡까지. 네, 지나갈까요? 네. 이렇게 이름 언급했고요.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책임지고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안철수가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안철수의 손가락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안철수는 뭘 책임져 본 적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안철수는요, 이 내란 그 윤석열 내각을 세운 가장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놓고 지금 왜 갑자기 정계 은퇴를 해야 되고 뭐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얘기를 안철수가 나서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뭐 안철수 원장은 원래 그런 분이니까요. 네. 자, 이때다 싶어서 한 마디씩 이렇게 보탭니다. 자, 내란죄 그렇습니다. 재판이 시작됩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달 14일인데요. 첫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첫 증인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채택이 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네.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아직. 그렇죠. 특히 국무위원들에 대한. 네. 그리고 수사가 없었어요. 윤석열도 수사를 거부하면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네. 그러면 아주 큰 범죄 혐의 중에 극히 일부를 가지고 따져요. 그것도 막 절차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 법 도둑들이 법비들이 그런 구멍으로 빠져나가는데 네. 자, 이번 헌재 판결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내란 특검이 왜 필요한지 계속 네. 계속 필요하다는 거, 그 부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갑니다. 지기현 그렇습니다. 판사가 부장 판사인데 이거 불안합니다. 지금 지기현 판사가 공수처 수사권 없다 그 얘기를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사권이 있는, 그래서 수사를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내란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자, 2차 계엄 이야기할까요? 2차 계엄 얘기 했었잖아요. 윤석열이 돌아오면 계엄 또 할 수 있다. 네, 사실 이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공수처가 이제 진술을 받아낸 적이 있었는데 방첩사 간부 2명한테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요? 일단 주요 간부들과 대화하던 단체 대화방이 있었는데 방첩사 그 간부가 대화방을 삭제한 거예요. 그래서 왜 지웠냐라고 캐 물으니까 그때 국회 계엄 해제 의결한 다음에 무서울 정도로 소름 돋는 일이 있었는데 단체 메시지방에 그 상황이 공유가 됐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유출될까 봐 두려워서 단체 대화방을 삭제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데요? 그 내용은요.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12월 4일 새벽입니다. 그때 윤석열이 결심 지원실 찾았었죠. 그 자리에서 김용현 장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라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예. 일단 김용현 장관이 인원이 너무 부족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다시 윤석열이 거듭 고성을 지르면서 그건 핑계다.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내가 비상계엄 재선포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단톡방에서 공유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인데요. 그 사람도 똑같이 진술을 했어요. 핑계라는 단어. 다시 걸면 된다. 다시 걸면 된다라는 것은 계엄령을 다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단톡방에도 공유가 된 거죠. 자, 계엄을 2번, 3번 하면 돼.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정적인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증거들이 나오고 있네요.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현태 네. 707 특수임무단장입니다. 제가 그 방송 전에 방송 앞에서 야 이게 이렇게 욕하잖아요. 네.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진심으로 진짜 화났을 때 이 복심에서 이렇게 나오는 진짜 단전에서부터 저기 있었죠 거기에. 예, 김현태한테 욕하는 거예요. 이 그 계엄군한테 욕하는 건데 김현태한테 욕하는 건데 김현태가 지금 SNS를 한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되고 싶대? 군인이 제 해석이고요. 아니 무슨 모르겠습니다. 특공대 군인이 얼굴 정치인이 되고 싶은 걸까요? SNS를 3월 4일에 열었더라고요. 이제 페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그 와중에 SNS를 열어서 지금
굉장히 자신에게 어떤 뭐 억울한 이야기들 이건 뭐 자기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네. 시민들한테 지금 군을 끌고 갔어요. 계엄군을 끌고 갔어. 뭘 그래놓고 부하 직원들한테도 그렇지만 시민들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해야지. 석고대죄할 때는 언제고 또 말 바꾸고 울면서 뭐 지금 SNS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개몽되었다는 그 김계리 변호사의 최후 진술을 거론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들의 모습과 시국 선언을 이어가는 대학생들의 외침이 떠오른다. 뭐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당당히 나아갈 것. 뭐 이런 글도 게시를 했다. 정말 제가 김현태 이분한테 가서 따졌잖아요. 그날 계엄군한테 맞서서 멱살 잡고 싸우다가 저 사람한테 가서 따지고 싸웠었는데 네. 그때 그 비굴하던 모습이 뒤로 가가지고 또 뒷문으로 가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그거 다 지시 이 사람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단톡방에 남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차고 넘치는 진술 증거 속에서도 눈 맞고 귀 맞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이고 참. 홍준표 시장은 SNS에 올린 걸 모아서 책이라도 냈는데 그러게요. 네, 얘기하는데 이분은 SNS를 한다고 지금요. 감옥 먼저 가셔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들어가면- 어떤 역사에 어떤 죄를 졌는지를 모르고 네. 참 세상이 거꾸로 갑니다. 아니면 죄를 지은 줄을 알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이러는 있어요. 것이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김미호성 기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